네, 트럼프 형님이 연일 세계를 상대로 뿅망치질을 시작하니까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언제 차례가 오나 요리조리 피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우리한테도 차례가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 쏴졌습니다. 바로 뭐냐? 철강 관세. 철강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발표했어요, 사실은. 근데 웃겨요. 미국 슈퍼볼 경기를 보러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유명한 가수 아시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하고 원수지간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를 많이 했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가 또 유명한 또 축구 선수 아닙니까? 미식 축구 선수. 그래서 사실 기자들은 이 트럼프와 스위프트의 대결, 뭐 미식 축구를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 요런 거를 취재하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웬걸 더 큰 핵폭탄 발표를 했네요. 알루미늄과 철강의 25% 관세를 당장 때려버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어제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행정명령에 좀 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일단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붙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건데, 일단은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나마 다행이네. 뭐 한 50%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에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요, 철강 수출 업체 자체가 1차적으로 일단 타격을 받지만,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여러 제조업체 중에서 철을 요만큼이라도 쓰는 회사들은 다 누구 철을 쓴다? 우리나라 철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엄청 만들 때 그때 쓰는 강판이 어디 거냐? 우리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쏠 때 들어가는 관세가 25%가 들어간다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원가 25% 비싼 철강을 받아서 다시 차를 만들어서 그게 다시 차값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대기아차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 LG전자, 여러분 세탁기에, 건조기에 철 안 들어갑니까? 얇은 철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철이 필요한 많은 업체들은 이미 우리나라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수출 업체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등등과 더하기 그 제품을 수입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체들까지 합치면 연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임것 하나 더 먹고 이어갑니다. 너무 뛰어오느라고 여러분 늦어가지고. 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단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뭐 기타 대한제강, 동국제강, 세아, 또 한국철강, 고려제강, KG스틸 등등등 어저께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어제만큼 낙폭이 크진 않지만 약보합세로 여전히 힘든 구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야, 트럼프 25% 관세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덜 떨어졌네. 이거 생각보다 우려가 큰 건 아니네 라는 식의 주가가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네 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뭔데?
예. 이미 철강 관련한 주식이 현재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대 맞으면 지상까지 떨어지는데 이미 바닥이라 한 대 맞아가지고 지하 1층까지밖에 안 뚫고 내려간 것 뿐입니다. 이번 충격파가 적은 게 아니라 주가가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거예요. 즉 주가만으로 이번 충격파를 과소평가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가가 바닥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철강이 현재 너무 안 좋습니다. 걱정하시라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진짜 한 대만 더 맞으면 KO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진짜 한 대를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석도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까지는 대충 제가 설명했는데 원래 얼마나 지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펀치가 얼마나 아픈 건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얼마나 안 좋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세계 철강이 전체적으로 침체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1.4% 감소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작년에 대충 5% 정도 감소했습니다. 뭐냐? 생산량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세계 평균보다 5배 정도의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슬슬 느낌이 오시죠? 예. 실적으로 말해줍니다. 작년도 4분기 기준 실적으로 보면 업계가 전망한 전망치보다 대충 다 30%씩 전부 다 하향 실적이 발표됐고요. 주가도 그 정도씩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즉 연초 대비 연말까지 와보니까 이거 뭐 100만원 판다고 그러더니 70만원 팔았네. 주가 100만원 간다 그러더니 70만원 됐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 소위 말하는 기간 산업인 철강이 30%씩 지금 현재 두드려 맞고 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현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뭐냐? 건설 불경기. 일단 우리나라 건설업이 너무 불경기죠. 너무 불경기입니다. PF 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 불경기인데 우리나라 국내에 생산된 철강의 약 60%는 건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불경기면 철강 수요가 매칭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건설 불경기 때문에 국내 생산 철강이 판로를 잃고 활력을 잃었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 자, 두 번째, 중국의 경기 부진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면요, 중국 건설도 살고 중국에서 공장도 많이 짓고 하면요, 우리 철강도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경기 대부진 중.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거 수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자체 생산량도 소화를 못할 정도의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나갈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또 파급력이 큰 문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조차 중국이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되니까 그 남는 물량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뭐 한다? 덤핑. 물량 뽑아내기. 싼 값에 후려치기.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시작이 된 거죠. 즉 중국으로도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제3세계의 시장에서도 중국의 싼 제품과의 가격 경쟁 속에서 우리가 열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안 좋아. 중국 시장 수출 못해. 나머지 시장에서도 밀려. 요렇게 된다. 즉 뭐다? 구조적으로 정말 3면초가 4면초가인 상황으로 현재 몰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중국산은 얼마나 싸길래?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단 생산된 거 중국에 소화 안 되니까 외부로 뺄 때 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대충 봅니다. 대충 봐서 톤당 500달러 정도로 팔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철강보다 대충 20%는 무조건 싸다. 그럼 같은 값인데, 아니 같은 품질이라면, 또는 고품질의 철강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면 20% 싸면 게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중국 관련한
이 저가 공세가 전 세계에서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더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도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제조업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의 철강을 우리 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냐? 중국산을 써요.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인데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2년 전 2022년보다 2022년 물량 제가 써드릴게요. 675만 톤이었는데 작년 10월까지의 수입량이 753만 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세. 즉 우리 그 제3세계 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철강의 본토인 한국에도 우리 내수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잠식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집토끼, 산토끼, 홈코트, 어웨이 다 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30%씩 다 날아가죠.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업계는 강구하고 있었느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용광로 한번 끄면 다시 잡아 돌리는데 몇 달 걸리는 거 아시죠? 그 온도 만들고 굳어있는 쇳물 다 빼고 새로 제조 원료 넣고 다루 올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상식입니다. 즉 웬만해서는 용광로에 불이 안 꺼지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웬만해서는 껐다 켜는 게 더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웬만한 적자면 쭉 생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식었다. 용광로에 불이 꺼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소식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산적해 오다 보니 드디어 작년에 용광로에 불이 꺼졌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까지 생겼느냐? 공장 가동 중단, 엔드 자산 매각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다. 포스코에는 포항제철소 1 제강공장과 1 선제공장이 현재 불 끄고 폐쇄됐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 역시 포항 2공장 가동 휴업 중 또는 휴업 검토, 휴업 협상 중 이런 상황이니까 문 닫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나마 답이 없는 나머지 공장들도 현재 매각 대기 중.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베이징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 모두 다 처분한 상황. 야, 팔어 가져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한 중국 법인이 딱 2개밖에 없다. 나머지 그냥 다 철수. 포스코는요, 중국에 진출할 때 처음 세웠던 1호 공장, 중국의 소위 말하는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진짜 우리나라의 철강의 해외 진출을 했던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었던 장수성의 제철소도 현재 매각 검토 중 이런 상황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죠. 안팎으로 다 털리는데 뭐 공장 문 닫고 안 되는 거 팔고 하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박살 나는 중.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관세는 앞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다른 시장과는 조금, 다른 업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전지. 100번 양보해 볼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산을 견제한다. 야, 들어오지 마! 중국 배터리 쓰지 마! 이러면요.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중국산을 따돌리면서 격차를 벌려나갈 시간을 벌게 되는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 물량을 다시 세계로 돌리면서 나머지 시장에서의 저가 경쟁과 또 부딪혀야 되는 문제는 있겠죠. 경제가 원래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지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국 시장 내에서의 일정 부분의 반사 효과라도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생각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강은 과연 그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근데 철강은 과연 그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자, 미국 시장에서 수입 제품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데 아까 그 배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요. 중국산이 컨트롤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자체 생산한 자체 배터리가 있냐? 없어. 한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국 아웃이면 한국 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철강은 과연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당장 미국이 철강 캐파를 늘리기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의 한 해 철강 수요량에 적어도 약 70, 많게는 뭐 그 이상 정도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수입 물량으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수입 물량과의 경쟁 속에서 외부 수입 물량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자체 생산업체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즉, 중국을 배제했을 때 반사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때릴 때 우리도 같이 맞아요. 근데 또 이것도 잘못된 기사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중국 때리면서 뭐 어떻게 해보자, 미국 시장에서, 뭐 이런 어떤 쓸데없는 기사들이 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단시한적인 기사고, 다른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여기는 보편관세를 맞으면 중국산이 배제되는 것에 따른 반사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튕겨나간 중국 물량이 어디로 갈까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세계에서 더 많은 저가 경쟁에 덤핑용 제품으로 전 세계에 뿌려질 텐데 우리가 과연 나머지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유럽, 인도 같은 철강을 많이 쓰고 있는 대륙별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랑 구조적으로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뭐 하냐면, 그래서 일본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잘 나가는 미국 업체를 그냥 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US 스틸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뭐 해가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미국산으로 미국에서 승부보는 저 업체를 저걸 확 사버리자.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US 스틸 인수에 목을 매는 건데, 일본 제철의 유일한 활로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저걸 사버리자,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도 그걸 반대하니까 사지 말고 투자해. 과반 이하로만 투자하고 돈이나 내놔.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건 또 뭐냐면 엔저 역대급 엔저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 관련해서 일본산이 심지어 우리 시장에도 평상시에 비하면 덤핑 수준으로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 일본 관련한 철강 제품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사면 초과, 오면 초과죠. 내수도 안 돼, 해외 시장도 안 돼, 미국 시장도 안 돼, 중국 배제도 안 돼. 중국은 저가로 전 세계를 쏘고 다녀. 일본도 엔저로 심지어 우리 안방까지 공략해. 그리고 그나마 모아둔 돈으로 일본은 US 스틸을 살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로를 뚫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땅한 활로도 보이지 않아. 이래서 사실은 아주 사면 초과, 오면 초과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지혜를 모아야 되고 국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저 내란 계엄 세력들이 정부를 박살내놔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철강 업체들이 쭉 있는데 뭐 알루미늄 이번에 저 철강 이런 거에서 쭉 관세가 붙으니까 우리 말고도 발등에 불 떨어진 나라들이 있죠. 얘네들도 지금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카드를 던지면서 관세 우회의 어떤 절차를 뚫어보려고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미국에 던지는 카드를 정부가 준비하고 때 돼서 딱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뭐 최상목이가 얘기하지만은 정부 관련 뭐 업체, 철강업체 협회 등등등이랑 뭐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멕시코랑 캐나다 25% 관세 때리고 하루 만에 유예되는 거 보셨죠? 초기 합의에 신속하게 트럼프와 딜을 걸어서 빨리 조치를 유예시키는 전략이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제서 야 협회들끼리 회의 좀 해봐 이러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적 난제 앞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라 오직 민간에게 짐이 떠넘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야 그럼 차라리 우리가 미국 가서 생산하자 라고 해서 국내 공장 중국 공장 다 문 닫고 차라리 미국 가자. 미국 공장 세우자. 그래서 미국 수출하고 있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철판 강판은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줘버리자 라고 하는 현지화 전략도 현재 가동 준비 중이고 제가 볼 때는 곧 발표가 임박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우리 기관 산업들이 해외로 쏠려 나가고 있고 우리 일자리가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트럼프가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던져서 협상에 나가는 반면에 유럽은요. 한 맞다이로 붙을까라고 하면서 싸움도 한번 걸기도 하고 태클도 걸고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말이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비합법적이야. 합법적이지가 않아. 영어로 하면은 unlawful이야. 그리고 너 통계도 다 틀렸더라. 이러면서 한번 붙자. 진짜로 붙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 쉽게 호락호락하긴 못 줘.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이라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요. 답답합니다.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 있고요. 철강은요. 고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이 산업의 쌀인 철을 만들기 때문에 철 없이 아무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날의 기간 산업이에요. 석유화학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중요한 기간 산업에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철강도 본격적인 위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했을 때 제가 살짝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뭐다? 이제는 여러분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이제 직접 사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얘기가 직접 당사자가 돼서 우리 이슈가 이제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철강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또 나옵니다. 뭐 나와? 반도체. 반도체도 현재 관세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 뭐 협상을 하고 이겨나가고 딜을 걸든 해야 될 상황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철강 위기가 심각한가? 지금 트럼프가 엊그제랑 오늘 발표한 얘기가 왜 심각한가? 우리 산업에 요렇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